안녕하세요. 네. 오늘 42페이지죠? 자, 보세요. 42페이지. 재산세입니다. 다시 한번 좀 복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이제 지방세인데, 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나 도에서 부과할 수 있죠? 그래서 특광시세와 구세, 도세와 시군세 이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 취득세는 지방세 중에서도 누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특별시, 광역시, 도가 부과하는 세금이었다. 그죠? 이렇게. 자, 이에 비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뭐는 등록, 면허세는 누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특별시 내에서는 구세, 도에서는 도세죠.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배우게 될 무엇만큼은 재산세만큼은 시군 구세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자, 또 하나 취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근데 등록면허세만큼은 형식주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중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하고 등기가 접수가 되면 그 이후에 그 원인이 무효 또는 뭐가 되어도 취소가 되어도 기납번 등록면허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아셨죠? 등록면허세는 철저하게 형식주의였다. 자, 재산세도 실질과세 현황부과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현황부과의 원칙이다라는 것이고. 자, 또 하나 취득세는 면세점이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일 때는 50만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자, 이에 비해서 등록면허세는 최저세액 제도가 있었죠.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얼마를 부과한다? 6,000원을 부과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이에 비해서 재산세는 어떤 게 있냐면 소액, 징수, 면제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액이 얼마 미만이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죠. 이렇게 소액 징수 면제라는 규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각종의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먼저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재산세 특징 같은 거 거기 보시면 42페이지예요. 42페이지 재산세 특징 보시면 자, 뭐 실질과세 원칙이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응익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응익과세 재산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 또는 편익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정도만 먼저 기억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재산세 특징. 그래서 재산세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우리 오늘 지방세를 총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세 요건이 뭐가 있죠?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그 다음에 부과와 징수 있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이 과세 대상을 한번 기억해 볼래요? 자, 우리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자, 취득세 과세 대상 우리 페이지 어디로 한번 들어가 볼까? 페이지 16페이지서부터 페이지 18페이지까지. 자, 한번 기억해 볼게요.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은요, 열거된 자산을 뭐 할 때 내는 세금이었다? 예,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었다. 적진 않을게요.
자, 열거된 자산의 종류 뭐 있어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은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양식어업권, 그다음에 이렇게 각종 회원권은 골프, 콘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이 있다라는 거. 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외되는 거 뭐 있어요? 주식, 용익물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특허권, 영업권 등 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됐죠. 자, 취득은 크게 무슨 취득과? 실질 취득과 무슨 취득이 있어요? 간주 취득이 있었죠. 이렇게. 자, 실질 취득은 뭐예요? 승계 취득,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은 유상이냐, 무상이냐. 무상은 상속이냐, 증여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죠. 자, 간주 취득 네 가지 뭐 있었어요?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의 종류 변경, 건축물의 개수, 가점주주의 주식 취득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반드시 기억하라. 세율. 유상 취득일 때는 4%, 농지일 때는 3%, 상속일 때는 2.8, 농지일 때는, 증여일 때는, 비영리 사업자일 때는 2.8%, 원시 취득 2.8%, 간주 취득 2%가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중요했던 게 뭐냐면 배우자 등과의 거래죠. 자, 배우자 등과의 거래. 배우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슨 취득이다? 원칙적으로 증여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몇 프로예요? 3.5%. 뭐가 되었으면? 입증되었으면 무슨 취득이다? 유상 취득이다. 4%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중요한 거 그래 입증한 게 뭐야? 응? 어떻게 입증하면 되지? 자, 공매나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파산 선고로에 의한 취득, 그렇죠? 또는 교환인데 등기가 필요한 자산을 교환하거나, 그렇죠? 소득이 입증됐어요. 자기 재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인해서 취득한 것이 입증됐다면 이때 뭘로 보겠다? 유상 취득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들 부담부 증여가 있었거든요. 자, 부담부 증여를 하면서 중요한 게 취득가액이 중요했어요. 먼저 취득가액. 취득가액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지? 뭐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한다? 채무, 인수액을 취득가액에 뭐 한다? 포함한다. 그랬을 때 세율은 어떻게 돼요? 세율은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뭐? 증여 취득이고 채무 상당에 해당되는 것은 유상 취득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적지는 않을 텐데 세 번째, 상속 재산의 재협의 분할이 있었죠. 상속 재산의 협의 분할로 재협의 분할이 되었을 때는 증가된 자는 감소된 자로부터 뭐 한 것으로 본다?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3.5% 더 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과점주주 있었거든요. 자, 쓰진 않을게요. 자, 과점주주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해서 50% 초과하는 자를 과점주주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이때 그 과점주주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과점주주 아니었던 주주가 최초로 과점주가 된다면 지분비율 도를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요. 다만 설립 시에는 간주취득 적용하지 않는 것이고 이미 과점주주였던 자가 지분비율이 증가된다면 증가된 비율만큼을 적 것이요. 과점주주였다가 아니었다가 재차 과점주주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재차 과점주주 된다면 종전보다 증가된 비율만큼만을 적용할 것이요. 다섯 번째 또 뭐가 있냐면 과점주주 집단의 비율이 증가되지 않는 한 과점주주 개인의 비율이 증가되었어도 이때는 간주취득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여섯 번째가 뭐였냐면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이미 취득 시기가 도래했던 것은 간주취득 적용하지만 과점주가 되고 난 이후에 취득 시기가 도래하는 것은 간주취득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연부취득도 마찬가지죠. 연부취득 중인 자산의 과점주가 되었다면 이미 취득 시기가 도래한 것은 간주취득을 적용하지만 아직 취득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연부취득에 대해서는 간주취득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였냐면 책에는 써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자가 되거나 증자를 통해서 과점자가 되면은 간주식을 적용하지만 감자를 통해서 감자가 되면서 과점자가 되는 것은 간주식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취득세 과세 대상 하면서 16에서 18페이지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주제가 과세 대상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아셨죠? 오늘 재산세를 주로 배울 건데 한번 복습을 해보면 취득세 과세 대상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 그러면 여러분들 딱 쓰기를 열고 된 자산의 취득, 취득에 대한 세율, 그 다음에 이 세율과 관련돼서 배우자 등으로부터 취득하거나 부담부 증여를 취득하거나 상속재산의 재협의 분할로 인해서 취득하거나 또는 과점주제 주식취득 이 네 가지 주제가 별도로 나오면 되겠어.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에요. 자,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또 아무것도 없죠? 자,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36페이지 가보시면 자,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모든 등기나 등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요, 단 취득에 관한 등기는 원칙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원칙은 제외합니다. 제외한다는 건 뭐 내라? 취득세 내요. 취득에 관한 등기는 이제 취득세 내야 되는 것이지 등록면허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별도의 등록면허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포함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뭐 있어요?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업권이다. 얘는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취득세 내요. 몇 프로 내요? 2% 낸다고요. 왜냐하면 뭐를 따로 내야 돼요? 등록면세를 따로 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수입시설 대여물건일 수 있을 수 있죠? 수입시설 대여물건 이것도 뭐 내라? 수입업자가 취득세 내야 되겠죠. 이때 등록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따로 내야 되는 거다.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끝났어요? 그렇지. 취득세 제척기간이 만료된 물건을 등기할 수 있겠죠. 이땐 뭐 안 내도 돼요? 취득세 안 내도 되죠. 하지만 뭐는 내야 된다? 등록면세는 별도로 내야 된다. 또 뭐 있어요? 면세점이 있을 수 있었죠. 그래서 면세점 이하의 물건을 취득했어. 뭐 안 내도 돼요? 취득세 안 내도 되죠. 2% 안 내도 되는 거죠. 뭐는 내라? 등록세는 내라. 그러니까 이때들 이때 등록세는 몇 프로 빼고 내면 돼요? 2% 빼고 내면 되는 것이겠죠. 아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뭐 요것이 한번 나왔었고 또 나오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가 겠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우는 게 뭐예요? 오늘 배우는 게 재산세입니다. 그죠? 재산세. 그래서 몇 페이지예요? 페이지 42페이지.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은 뭐가 있대요?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과 항공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냥 여기까지. 아셨죠? 그러면들 가장 대표적인 거 자동차는 재산세 대상이 아니다. 아셨죠? 자동차는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는 소비재지 재산으로 구분되지 않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동차에는 자동차세라는 별도의 세금이 존재는 하지만 그건 약간 변형된 세금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 딱 봤을 때요. 우리가 지금 지방세를 과세 대상의 주제로 한번 엮어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낼 곳은 어디예요? 시험 문제 낼 곳은 취득세밖에 없겠죠. 취득세 과세 대상이 주된 공부 방향이겠죠. 아셨죠?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재산세 과세대상, 이거 뭐 공부 못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이렇게 딱 펼쳐놓고 보면 시험 문제가 나올 것이 뻔하다고. 그래서 과세대상이란, 지방세 중에서 과세대상이라는 주제로 놓고 보면 결과도 뭐가 나온다? 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한 문제가 주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뭐 등록면세 과세대상, 자, 재산세. 지금 우리가 오늘 주로 배울 내용은 재산세인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재산세 과세대상은 뭐다?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 대상을 한다. 자, 그러고 넘어가면 끝. 아셨죠? 자, 두 번째 주제가 뭐예요? 납세 의무자죠. 그래서 두 번째 주제 우리 배우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 배웁니다.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 그래서 몇 페이지예요? 19페이지인가?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 가볼게요. 19페이지 맞죠? 그래서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취득세 납세 의무자를 한번 공부해보죠.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실질 취득에 대한 납세 의무자와 간주 취득에 대한 납세 의무자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 취득에 대한 납세 의무자다라고 했을 때는 누가 지면 된다? 사실상 취득자가 지면 되겠죠.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자란 뭐에 관계없이,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자가 되면 되죠.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한 선박은 무슨 취득에 한해서만 과세한다? 승계 취득에 한해서만 과세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지입 차량, 이 지입 차량이 대표적으로 사실상 취득하는 자와 등록 또는 면허의 취득자가 다르죠. 이렇게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등록하는 자와 실질적으로 사실상 취득하는 자가 다를 때는 누구한테 부과한다? 취득세를 사실상 취득자한테 부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만약에 상속이 개시가 됐지만 뭐 하지 않았어도, 등기하지 않았어도 누가 진다? 이때는 상속인 각자가 진대. 이때 상속인 각자는 무슨 납세 의무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2달 전에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문산을 갔다 왔고, 그 친구가 이제 어제 전화를 왔어요. 어머니 앞으로 주택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등기를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해도 되냐고 물어봐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상속은 법률의 규정이니까. 뭐 하기 전까지만 하면 돼요? 처분하기 전까지만 하면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취득세는 내야 돼요, 안 내도 돼요? 내야 돼요. 아셨죠? 등기에 관계없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는 신고를 해놔야 돼요. 아셨죠? 등기를 나중에 해도 되는데 취득세는 6개월 이내 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간과를 해. 그래서 등기를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는 사람이 있는데 취득세를 6개월 이내 내야 된다는 것을 이걸 간과한 사람이 많다고. 그러니까 6개월 이내 신고를 못하면 그거 뭐예요? 무신고야.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20%지. 아셨죠? 이게 그래서 취득세는 6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뭐에 관계없이? 등기에 관계없이. 자, 세 번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져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은 조합원이 진다. OX, X.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부동산 중 조합원용만 조합원이 지는 곳이고, 조합원용이 아닌 것은 조합으로서의 납세 의무가 있다. 그렇죠? 자, 네 번째, 만약에 시설, 대여, 물건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시설, 대여, 물건이 있어요. 이게 국내 시설, 대여, 물건이라면 누가 지고? 시설, 대여, 업자가 지고, 외국인 소유의 시설, 대여, 물건이라면 수입업자가 져야 된다라는 거. 이게 취득세 납세 의무자였다. 자, 만약에 간주취득이에요. 간주취득. 자, 간주취득 뭐가 있어요? 지목, 변경, 차량 등의 종류 변경, 건축물의 개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목 변경, 종류 변경 때 누가 지면 돼요?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지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서 개수라는 말이 나온다 그랬어요.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수선이 되거나 시설물이 설치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문제는 이런 개수와 관련돼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들어있어. 그래도 누가 납세물이 있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을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연대 납세의무 있다 없다? 연대 납세의무 없다라는 거 했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했어요. 자, 누구한테 중과사한다? 건물 주에게 중과사하는데, 그때 중과사하는 방법은 신고 납부일까요? 보통징수 방법일까요? 예? 자, 분필 날라가기 전에 응? 자, 신고 납부예요, 보통징수예요? 신고 납부지. 취득 후 일반 과세에서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였다가 과세가 됐을 때는 사유 발생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무슨 납부해라? 신고 납부해라. 죠? 이렇게. 그래서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취득세 납세무자였고요.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뭐 37페이지 정도 되겠네. 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예요. 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구예요? 예? 그렇습니다. 등록하는 자. 이때 등록하는 자란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등기 의무자를 말한다? 등기 권리자를 말하죠. 등기 권리자의 본 뜻은 뭐예요? 등기 권리자라는 등기 등록을 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에 증대가 되는 자가 있죠. 전세권이면 전세권자의 저당권이면 저당권자가 될 거고겠죠. 지상권이면 지상권자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등기를 했을 때 내가 이익을 보는 자가, 등기 등록을 함으로써 권리나 또는 이익의 증대가 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등록면허세를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라고 했습니다. 하셨죠? 급부와 반대 급부가 있고 없고가 조세와 수수료의 차이인데, 등록면허세는 내가 등기를 하고 등록세를 내고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내 권리의 증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때 등기 권리자란 실 권리자를 말한다, 외관상의 권리자를 말한다? 예, 외관상의 권리자를 말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나오기는 좀 힘들겠죠. 예, 뭐 간단한, 너무 이거 나와주면 땡큐고.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 납세무자도 이렇게 딱 그 제목만 기억해 보면 너무 어려울 거 없다. 자, 그런데 재산세가 중요합니다. 납세무자는. 그래서 재산세 납세무자 어디에요? 43페이지. 재산세 납세무자 43페이지.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무슨 납부제도죠? 신고 납부제도죠.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과표와 세율의 계산 구조가 중요해. 납세자가 이 시험 공부가 과표와 세율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재산세는 무슨 제도죠? 보통징수 제도죠. 아셨죠? 그래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부가 정해주고 정부가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해요. 그럼 재산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세금을 내야 되고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 이 과정이 납세 의무자와 부과징수 이 두 가지 절차가 중요한 거야.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면세는 과표와 세율이 중요하고, 재산세와 종부세에서는 누가 납세를 지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세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재산세 납세무자가 이제 매우 중요해요. 자,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은 누가 진다? 원칙은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진다라는 거.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 부교재도 있지만 6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6월 1일 전에 사고 팔았어. 그럼 누가 져야 돼요? B가 져야지. 예? 예. 아직도 헷갈립니까? 자, 6월 1일 이후에 사고 팔았어. 자, 이제부터 사고 판 거네요. 그럼 누가 진다? A가 진다. 그럼 6월 1일 현재 사고 팔았어. 그럼 누가 진다? B가 진다. 아셨죠? 그래서 6월 1일까지 거래되는 것은 매수인이 주고 6월 1일 이후에 6월 지나서 사고 파는 것은 매도자가 지면 되는 것이죠. 아셨죠?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공유래요. 이때 공유라고 한다면 누가 지면 돼요? 지분권자 각각 지면 돼요. 근데 만약에 지분의 표시가 없어요.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것으로 본다? 균등한 것으로 본다. 아셨죠? 민법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공유일 때는 뭐다? 지분을 등기해 대고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듯이 우리 지방세법에서도 지분권자가 시대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본다. 자, 근데 여러분들 주택이란 놈은 무엇과 뭐가 합쳐진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 아까 그걸 안 하고 왔네. 아까 재산세 과세당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인데 아니 이건 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아닌 거예요? 토지와 건물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은 별개의 재산으로 보는 거죠.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다. 아셨죠? 근데 문제는 이 주택인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대. 그럼 어떻게 되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면 이때 무슨 비율로 한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안 되지만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 무슨 비율이 아니라 면적 비율이 아니라 면적 비율이 아니라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자,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 간단해요. 자, 우리 앞에 자, 이 주택을 똑같이 취득했어요. 선생님이 취득하고 제가 취득하고 취득세는 같아야 돼요? 다를 수 있어요? 예? 다를 수 있다. 왜요? 신고가액이 다르면 다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본인이 내는 재산세와 제가 내는 재산세는 같아야 돼? 다를 수 있어요? 같아야 되죠. 아셨죠? 재산세는 여러분들 납세자가 신고하도록 하면 안 되는 게 이 재산을 평가해야 된다고. 그럼 평가 과정이 더 들어. 재산세는 5만 원 내면 되는데 감정평가 수수가 200만 원이 든다고. 그러니까 재산세는 무조건 시가표준액으로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제 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 재산세는 같아야 되는데 이 물건을 혼자 보유할 때와 두 사람이 보유할 때 같아야 돼요? 달라도 돼요? 바보같이. 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한 사람이 갖고 있던 두 사람이 갖고 있던 총액은 같아야 되겠지. 시가표준액으로만 세금을 내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공유토지라고 한다면 이 전체에 대한 세금을 지분별로 나눠서 내면 되는 거고, 이 주택이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면 전체 세금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비율대로 나눠서 내면 되는 것이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런 말이다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하나에 대한 건물, 하나의 물건, 하나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누가 갖던 똑같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공유라고 한다면 지분별로 내서 내면 되는 거고,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가 다른 주택이라고 한다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눠서 내면 되겠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외적으로 공무상 소유자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공무상 소유자가 제외되는 이유는,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소유권에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어요? 신고하지 않았어. 두 번째, 사실상 종중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어요? 신고하지 않았어. 누가 져라? 공부상 소유자가 져라.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 과정만 잘 익히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자, 지금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서로 다른 상태죠? 자, 만약에 A가 B한테 팔았는데 이 B가 등기를 지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A는 여전히 뭐가 되고? 공부상 소유자가 되고, 분명한 B는 잔금 등을 치렀기 때문에 누가 되는 겁니까?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는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아셨죠? 그럼 누가 내라? 자, 네? 그때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재산세는 소유권 변동 신고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잖아요. 소유권 변동 신고를 했어. 여러분들,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한 주체는 누굴까요? 누가 신고하는 거예요? 예?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해야 되겠지. 이거 내 거 아니야. 제 거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과세 기준으로부터 10일 이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지금 딱 이때 5월달, 6월달에 뭐가 됐어요? 잔금 치르고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잔금을 치렀어. 그리고 이제 한 9월달 정도 입주가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등기가 나중에 떨어져. 이게 집합 건물 등은 등기가 나중에 떨어진다고요. 근데 7월달 가고 9월달 가니까 재산세 고지서가 나한테 나온 거지. 그렇죠? 근데 아직 등기도 안 됐는데, 아직 나 입주도 안 한 상태인데 재산세 고지가 나한테 나오려고 온 거야. 예? 왜요? 왜 그랬지? 건설사가 알아서 이미 뭐를 했어? 소유권 변동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유권 변동 신고를 했어. 그럼 누가 지는 거다? 사실상 소유자가 하는 거다. 근데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어.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으면 과세권자가 누구 소유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럼 이때 누가 져라? 공부상 소유자가 져라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 납세무자가 중요한데, 재산세 납세무자에서 그냥 근본적인 이론은 그래.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럼 사실상 소유자한테 부과하면 돼. 원칙이니까. 아셨죠?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가 없다니까. 등기도 안 하고 소유권 변동 신고라는 것도 안 했어. 그럼 누가 질 수밖에 없다? 공부상 소유자가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에서는 재산세 납세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소유권 변동 신고라고 하는 걸 해야 된다. 아셨죠? 오늘 며칠이죠? 6월 5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 아버지가 남기고 나신 그 선산이 있거든요. 그 선산이 아직 등기가 안 됐어. 아셨죠? 그러면 저 엄마가 있고 우리 삼형제가 있는데 누구한테? 엄마한테 간단 말이야. 그러면 엄마는 신씨도 아닌데 신씨 선산의 땅에 대한 재산세를 내고 있을 일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등기하면 끝나는 거고, 등기가 안 됐어도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소유권 변동 신고를 신동권로 해 라고 하면은 이때는 제가 납세무가 지는 것이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가 져야 되는데, 이때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더라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공부상 소유자 입장에서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가 납세를 져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가산세까지 나면 너무 가혹하지 않겠습니까? 아셨죠? 그래서 재산세는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하더라도 무슨 제도가 없다? 가산세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어도 만약에 지자체 세무 공무원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거나 인지할 수 있다면 직권으로 뭐 할 수 있다? 직권으로 등재할 수 있다. 직권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등재. 직권에 의해서 등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직권에 의한 등재 가능. 아셨죠? 이렇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런 문제 나오면 안 되겠지만 직권으로 등기 가능한 게 아니에요. 직권으로 뭐가 가능하다? 등재가 가능한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등기는 언제 하는 게 등기예요? 등록은 언제 하는 게 등록이고요? 응? 그럼 등재는 또 뭐예요? 등기는 사법부의 공보상에 기재가 되는 걸 등기, 행정부상의 공부에 기재가 되는 것을 등록 하셨죠? 그 다음에 과세대장 등에 기재가 된 것을 등재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소유권 변동신고는 등재의 문제지 등기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인데 사실상 소유자와 공보상 소유자가 다를 수 있죠. 자, 사실상 소유자와 공보상 소유자가 다르다면 누가 져야 된다? 예? 예인.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고. 소유권 변동 신고를 했으면 누가 지고? 사실상 소유자가 지고,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으면 누가 진다? 공보상 소유자가 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유권 변동 신고 제도가 중요하다. 아셨죠? 이때 소유권 변동 신고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납세금을 져야 될지를 신고하는 것이죠. 아셨죠? 그래서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면 누가 지고? 사실상 소유자가 지고,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으면 공보상 소유자가 지는데, 이때 소유권 변동 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거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이 과세 기준일이란 말 대신에 사유 발생일이라고 나올 수 있는데, 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언제부터다? 과세 기준일서부터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세 번째. 자, 방금 얘기했어요.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뭐 하지 않았어요? 등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때 취득세는 누가 제적돼 있죠? 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지대, 상속인 각자는 연대납세액이 있었죠. 자, 그러면 재산세는 누가 져야 돼요? 예? 이때도 소유권 변동 신고를 했어.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면 누가 지게 되겠어요? 사실상 소유자가 지면 되겠죠?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어. 그럼 원래는 공부상 소유자가 져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상 소유자는 이미 갔잖아. 그럼 누가 지면 돼요? 주된 상속인이 지면 되겠죠. 주된 상속인 누구예요? 지분이 가장 큰 자. 지분이 같다면 연장자 순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소유권 변동신고. 그러면들 이때 소유권 변동신고 누가 하면 돼요? 소유권 변동신고를 이제 누가 하면 돼? 주된 상속인이 하면 되겠지. 주된 상속인 자기 거 아닌 것을 자기가 신고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하면 된다? 과세 기준일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하면 되겠지. 아셨죠?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소유권 변동신고 제도가 있다는 것에 주의하고, 여러분들 이때 주된 상속인은 상속인과 무슨 납세의무가 질지 않는다? 연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없다라는 거. 이렇게.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신탁재산의 취득세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죠? 신탁자의 취득세.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신탁자산을 맡기잖아요. 신탁재산 수탁자의 명의로 이전을 해요. 이거 뭐 한다? 비과세. 예? 수탁, 신탁 기간의 종료로 인해서 위탁자한테 다시 돌아와요. 이거 뭐 한다? 비과세. 신탁 기간의 종료로 신수탁자한테 명의가 이전돼요. 역시 이거 에이? 비과세.
취득세에서는 신탁자산 비과세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하지만 이 위탁자가 뭐가 된다? 신탁재산의 원본을 새로운 위탁자한테 이전하는 것은 이건 뭐 하겠다? 이거는 과세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어째 저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비과세가 되는데 새로운 위탁자가 있으면 그 새로운 위탁자한테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또한 신탁재산이라 할지라도 조합원과 조합에 있어서 신탁에 있어서만큼은 이건 뭐 하겠다?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겠다. 신탁재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산세는 누가 진다? 이 신탁재산을 누군가 보유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그 누구에게 재산세를 과세할 건가 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었죠. 이게 여러분들 개정이 됐어요. 예전 누구였다가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를 했다가 누가 진다?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를 진다라는 거. 이게 원래 위탁자였다 수탁자였다 다시 위탁자로 들어온 겁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페이지 44페이지 매수계약자. 자, 읽어볼게요. 국가 등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는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니은번 읽어볼게요. 국가 등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한 매매용 토지로서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뭘로 본다? 납세 의무자로 본다. 자, 해봅세요. 여러분들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국가 등이 소유한 자산으로서 지금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소유권은 누구 거예요? 국가 등의 소유죠. 맞죠? 국가 등의 소유인데 사용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개인 등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 개인 등이 사용을 할 때 그걸 무상으로 쓴대요.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어. 그럼 누가 이익을 보고 있어요? 개인을 이익을 보고 있죠. 그러면 뭐 하겠다? 과세하겠다.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보겠다? 매수 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만약에 이게 유상으로서 사용료를 낸다고요. 그럼 누가 이익을 보고 있어요? 국가가 이익을 보고 있죠. 이건 뭐 하겠다? 비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들 아까 재산세 특징을 하면서 재산세 특징 중 하나가 응익과세였죠. 재산을 보유함으로써 그 수익이나 편익을 얻고자 하는 자가 재산세 납부를 진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건데 그 국가 등의 소유 재산을 개인 등이 사용하면서 무상으로 이익을 받고 있다면 그 개인한테 과세하는 거야. 아셨죠? 오늘 그걸 누구로 한다? 매수 계약자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니은번도 국가 등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한 매매용 토지야. 그죠? 그래서 조성을 국가 등이 했지만 아직 선수금을 받았지만 아직 뭐 하지 않았어? 잔금 치르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국가 등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 토지로서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과세를 해야 되겠죠.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다? 매수계약자가 이익을 보고 있는 자산이다라는 겁니다. 재산세는 철저하게 응익과세 입장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좀 이따 또 나와요. 자, 수입하는 자, 외국의 소유의 항공기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가 지고요. 근데
환지로 정하지 않고 채비지, 보류지로 남겨둔 토지 어떻게 되죠? 채비지나 보류지로 남겨둔 토지는 사업 시행자가 지면 되겠다. 사업 시행자가 지면 돼요. 근데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결국 사업 시행자가 채비지로 취득하는 토지가 있겠죠. 그럼 취득세는 어떻게 할까요? 응? 취득세는 무슨 뜻인지 아셨죠? 어찌됐건 공사비 대가로 채비지를 사업 시행자가 취득할 거 아닙니까? 그럼 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채비지는 취득세를 낼까 안 낼까? 관심 없었는데, 그죠? 취득세 면제됩니다. 취득세 면제.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채비지에 대한 재산세는 누가 내라? 사업 시행자가 내라. 그죠? 이렇게 내는 것이고요. 자, 7번에 보면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않대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 좀 봐봐. 여러분들.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가 없다면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자, 첫 번째 소유권의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대요. 소유권의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대. 또는 지금처럼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 그럼들 여기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면 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지? 소송 중에 있어요. 네 건지 내 건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행불이야, 행불. 행방불명이야. 자, 그럴 때는 자, 사실상의 소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게 소유권의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야 해서 사실상의 소유를 확인할 수가 없고 또는 소유권 기속 자체가 불분명해서 사실상의 소유를 확인할 수가 없어. 아셨죠? 그럼 이때 누가 진다? 이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져야 되고 소유권의 기속 자체가 불분명해. 에? 이때는 사용자가 져야 되겠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하셨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이유가 소유권의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해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소유권 귀속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해서 알 수 없다면 누가 지면 되고 공부상 소유자가 지면 되고 소유권 귀속 자체가 불분명하다면 누가 지면 된다? 사용자가 지면 된다.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웃긴 게 아니 내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내야 돼? 라고 물어보면 재산세는 응익과세니까 그 재산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분명하다면 분명한 사람한테 내면 되는데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 사용자한테 부과하는 것은 재산세가 응익과세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주제 뭐까지 배웠어요?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까지 배웠어요. 여러분들 취득세 납세 의무자, 등록면세 납세 의무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 본다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별표 5개야.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게 재산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뭐 10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별표 3개. 예?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별표 3개 정도. 그러니까 뭐 한 3, 4년에 걸쳐서 한 번 정도씩은 나오는 문제. 등록면세 납세 의무자는 별표 1개. 아셨죠?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 중심의 공부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봤어요. 좀 쉬었다가 과표와 세율부터 공부하도록 할게요.